자, 오늘 시간에는 교과서 286쪽에 5.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와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 독립전쟁의 승리와 고난 해가지고 1920년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오늘 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 20년대에 그러면 3.1운동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기억하시고 무장 독립전쟁 이 독립전쟁 앞에 무장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싸움할 준비를 갖춘 군인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많이 들어봤죠. 얼마 전에 봉오동 전투는 유해진 주연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봉오동 전투는 사실 많이 공부하거나 학습한 내용이 그닥 많은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을 영화화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계획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 영화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무장 독립전쟁 속에서 그 선열들의 조상들의 의로운 뜻 또 직접 전쟁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우리 만주에 살고 있는 교포들 이런 그 선인들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에 한번 새겨볼 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다가 참고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학습지에 없어도 선생님이 좀 학습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제를 열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전사가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기원한다. 우리 기도한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기를 기도하는 노래. 그러니까 독립전쟁으로 나가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기원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의 자유를 억탈하는 외적놈들 삼천리 강산에 열혈이 끓어 분연히 일어난 우리 독립군. 그래서 이건 독립군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맹세코 싸우고 또 싸우리니 성결한 전사 죽음으로 나는 끝을 가겠다. 그래서 당시 독립군 간부를 많이 양성했던 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범석 장군의 작사 작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불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내용을 보면 그 1920년대에 독립전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보면은 왼쪽이 홍범도 그러니까 이분 그 다음에 오른쪽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김좌진 장군이 많이 사료도 많이 있고 많이 연구도 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의 출생지가 예를 들면 이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충성남도 홍성이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 북한으로 봤을 때는 남한 쪽에 있었고 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평남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북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재 남북한의 이념적인 대립으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내용은 많이 연구가 안 되어졌는데 요즘에 오늘날에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의 그 활약의 공으로 그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많이 요즘에는 부각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3.1운동 이후에 오히려 3.1운동이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오히려 독립전쟁이 가장 승리했을 때는 오히려 1920년대, 이게 전부 다 1920년에 있었습니다. 6월하고 10월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는 6월,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은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1운동 이후에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만주에서의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그 국내 진입작전도 전개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봉오동 전투 6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그 장군으로는 대한독립군 소속의 홍범도. 그 당시에 만주에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립군 부대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한독립군 홍범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 국민회군, 군무도독부군 뭐 해서 많이 있지만 그냥 기억하기 좋게 대한독립군 소속의 홍범도 이렇게 해서 보통 그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합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대첩에 보면 청산리 대첩을 이야기할 때 10월 독립전쟁사 최대 규모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0월에 시작해서 한 6일 정도 치러졌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대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주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대첩 이런 지금 표현을 썼죠. 그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은 북로 군정서군 소속입니다. 소속. 그래서 군사령관이 김좌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치. 지금 이쪽이 지금 북한 지역의 중국과의 경계, 여기가 백두산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건너면 우리가 보통 이 지역을 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간자를 쓸 때 간도할 때 선생님이 글씨가 좀 우습게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문문 속에 날일, 이걸 사이간이라고 하죠. 사이간. 이 사이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섬도자를 씁니다. 섬도자. 선생님 의지대로 글씨가 잘 안됩니다. 이렇게 간도인데 아니 무슨 이 만주 지역에 무슨 섬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 두만강을 건너고 여기도 뭐 해랑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강 그 지류에 모래가 쌓인 섬들이 그런 것을 강에 쌓인 섬을 하중도라고 하는데 이런 그 중간중간에 모래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그냥 여기를 가는 사이에 있는 섬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을 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간도. 근데 이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산리 전투도 청산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백운평, 어랑촌, 청산리 뭐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단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봉오동 전투가 6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10월에 있었는데 이제 이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군들이 많이 패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옆에서 서포터즈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끈 전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1단원에 보면 용어들이 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보면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훈춘 사건이라고도 있습니다. 훈춘 사건. 훈춘은 이쪽입니다. 이쪽. 훈춘. 근데 이 훈춘 사건은 1920년에 있었는데 이것도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해가지고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또 일부 민가를 고의로 습격하게 한 사건입니다. 일본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 민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습격한 사건인데 그게 중국 마적에게 돈을 주고 일본이 자행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 영사관과 자기네 민간인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 네, 이렇게 된 내용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을 기회로 당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독립활동을 색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훈춘 사건. 훈춘 사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일대 조선인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물차별 학살이 되고 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훈춘 사건이 되겠습니다. 훈춘 사건.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 훈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관련 영상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영상을 꼭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들이 봉오동 전투 때 일단 패했고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일본군들이 대규모로 만주에 출병을 했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하고 만주에 있던 일본군들을 만주에 있던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하는데 그 관동군까지 합쳐가지고 독립군을 포위 공격했지만 6일간에 걸쳐 10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렇게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제 주로 김좌진 장군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만 사실은 홍범도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들이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간도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간도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간도 참변할 때 이 참이라는 뜻은 우리 몸의 내장이 끊기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대한독립군단 조직.
자, 간도참변 이야기했었는데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들이 많은 패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간도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학살했던 그 학살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서 총살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매장해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서 당시 이 만주 지역의 한인들의 입장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도 야 이러다가는 뭉치지 못하고 이제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 부대들이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통합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만들면서 어디로 이동을 했었냐면 자유시라고 하는 것 쪽으로,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러시아가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러시아가 러시아의 제정 황제에 반대하는 혁명군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쪽에 붙어 있는 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황제에 반대하는 혁명군을 적색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제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을 백색군.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적색군 애들이 그러니까 황제에 반대하는 적색군 애들이 독립군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내가 니네들 잘 도와줄게, 지지해줄게, 보급도 잘 알아서 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싸우자. 우리가 니네를 용병으로 쓸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독립군 입장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적색군에 들어가서 즉 혁명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일본군 애들이 막 항의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백색군 편에 서겠다. 뭐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독립군 내에서 또 상해파가 있고 또 이르크추파라고 해서 이제 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해파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이르크추파에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강력하게 맞서 싸우자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 독립군 내부에서 이러한 지휘권 다툼으로 결국은 독립군 수백 명이 희생당하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혁명파하고 반혁명파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 독립군들끼리 이러한 내분으로 결국은 독립군들이 수백 명이 희생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그러면 탐구 활동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고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관동군에 맞서서 우리의 독립군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무기나 군인이나 모두 다 숫자가 조금이었을 때도 불구한데 왜 이겼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면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시작할 때 죽기를 각오하기를 오히려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적의 사기를 압도하죠. 또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하기도 하고, 또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 신속한 활동,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당시 총재가 보고한대요. 자, 자료 2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전사가를 작사 작곡했던 이범석 장군이 한 말인데, 보면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독립군들이 마을 아낙네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싸우는 독립군들을 위해서 치맛복에 밥을 싸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주었다. 즉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주먹밥을 만들어 줬을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첫 번째로는 독립군의 사기가 우리가 그 열정을 일본군을 압도했다. 또 당시 우리는 그 지역을 한인 교포들이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을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골짜기에 유인해가지고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한쪽에다가 몰아서 몰살시키는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주먹밥 이야기하면서 간도 지역의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 이러한 내용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지, 뭐 일부 한 장군이 또 일부 한 독립군이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독립군 내부에서 그렇게 또 의견의 대립으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혁명파와 반혁명군 사이에 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독립군들이 피해를 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독립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독립군을 다시 세 개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 내용은 교과서 288쪽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다시 3부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위치는 좀 한번 알아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부의 성격에서 특이한 점은 공화주의적 자치정부다. 즉 어떤 뭐 왕이 있어서 황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공화, 우리 여럿이 함께 모두가 주인인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삼권 분립 체제. 요즘에도 보면은 민주사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눠져 있죠. 그런 틀이 이때도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렵지만 동포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했고, 이러한 세금으로 독립군을 또 양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20년대 후반에 좀 어려웠지만 다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으로 조직해가지고 1930년대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다는 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위치 교과서 2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참의부, 압록강 건너 바로는 참의부, 정의부, 남만주의, 북만주의 신민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봉오동의 위치, 청살리의 위치 기억해 두고. 자, 근데 이 참의부하고 정의부, 신민부가 나중에 또 합쳐졌다가 갈라지고 결론적으로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또 이렇게 3부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무장을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밀리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의열단의 활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의열단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원봉. 이 김원봉은 조직된 것은 1919년 만주에 조직됐지만 이 사람의 출생은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 그 암살에 나왔던 영화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데 기다리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뭐 애국개몽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조건이 구비가 된 상황이지 지금은 시급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개인의 폭력에 의한 의열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는 식민통치 기구들을 우리가 파괴하거나 아니면 친일 앞잡이들을 암살하거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쌤이 따로 파일을 이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동도 하나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당시 19년에 조직이 됐는데 22년에 일본 육군대장을 한번 암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불발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서양 여성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니네들 막 공포수단에 의지한 과격주의 아니냐 해서 상당히 의열단 자신들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하고 또 뭔가 의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신채호 선생에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하고 투쟁 목표를 글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바로 교과서 289쪽에 나와 있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열단이 나아갈 행동 강령, 특히 그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 7가살 5파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7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 다음에 5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5군데는 파괴해서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파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의 폭력에 의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거였고 나중에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열단이 이렇게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중심 인물에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조선혁명선언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까 7가살 5파괴 이야기는 쌤이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외 이주동포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항일의거 활동하고 아까 의열단 활동 중에서 7가살 5파괴 그러니까 의열단 하면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분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에 반대해가지고 남북 협상하러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북한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갔다가 북한으로 월북을 아예 눌러앉아서 그 뒤에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김일성이 독재 체제 비판하면서 결국은 숙청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